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마림 7월 19일 일요경마 유튜브 방송 예상입니다. 자, 어제 토요 경마는요, 서울 서울 일경주부터 그야말로 대박을 냈죠. 제가 종합집 빼판이지만은 문세영 조교사의 맞빌이고 고가의 맞빌이다. 주행검사 불량주로 해서 뛰었지만은 착지 불량으로 늦발하고 중위에서 몰에서 잘 맞고 탄력 걸음이 충분히 좋았다. 분명히 능력이 있다. 또 경주 주행검사 후에 시간을 두고 나오면서 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노리고 갔던 마필이 바로 8번 마 위즈 크라운이었죠. 그런데 현장에서 말 상태를 냉정하게 살피는데 1번마 그랜드 퍼풍은 양호한 정도, 3번마 나르샤루나는 안 보는 마필, 마이티 뮬란을 가장 유력하게 봤는데 뭔가 좀 마필이 좀 2% 부족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6번마 에이케이션은 체중은 불었지만 전혀 살찌지 않고 상태 관리가 좋았고 세 마리 중에 상태가 가장 좋았고요. 봉봉 티아라 양호한 모습은 보이고 있었고요. 자, 여기에 9번마 로드 삭스 안 팔리지만은 마필 상태 충분히 괜찮았고 노려야 되는 마필이었죠. 자, 그런데 이 8번마 위즈 크라운을 보는데 마필 모습도 좋고 역시 고가 마라서 생긴 게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태와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승부까지 축으로 놓고 때려보고 싶었는데 신마 경주이기 때문에 또 1경주라서 참고 그냥 일반 경주로 갔는데 8번을 축으로 놓고 때렸죠. 자, 8 놓고 3방을 동등하게 때리셔라. 가장 배당이 좋은 86으로 왔죠. 쌍식이 183.2배, 복식이 53.5배 고배당이었고 9번 말을 필히 3복으로 엮으셔라. 3복은 무려 149.1배, 3쌍은 1346.8배. 그런데 의외로 또 3쌍을 적중했다고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3쌍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서울 일경주 승부로 가고 싶은 걸 안 가져가서 아쉽게 됐지만은 오늘 대박으로 하루 농사를 지었죠. 자, 그래서 기분 좋게 일경주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울 삼경주. 서울 삼경주가 상당히 좀 아쉬웠는데요. 3번을 제가 축으로 자신했었죠. 4번은 강하게 팔지만은 못 믿겠다. 자, 고배당으로 노렸던 마필 바로 1번 마 그레이 팬텀이었고요. 현장에서 또 체중 빠지고 상태 좋았던 델타 체감을 고배당으로 잘 노렸죠. 만약에 4번만 없었더라면은 3번, 1번, 6번 그래서 요 316 삼복승식이 134.4배였는데 이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4번이 너무 무난하게 편하게 선입을 갔죠. 자,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자, 같은 가운데 서울 4경주는 적중을 했죠. 6번, 2번, 7.2배 제대로 적중을 했고요. 주력으로 3복은 주력으로 적중한 셈이 됐죠. 자, 그리고 서울 제주 4경주가 제주의 첫 번째 승부 경주이자 고배당만 놓고 때린 승부였죠. 자, 제가 노리고 들어갔던 고배당 승부만 바로 당구장 3개 잡힌 이동준의 2번마 청룡여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전개를 하고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요 6번이 주력이었죠. 26이 주력이었는데 생각보다 요 타이산이 생각보다 잘 뛰었습니다. 감량이점으로. 그래서 인기리마 전설마로는 부진했고, 그래서 9번, 6번, 2번 순으로, 9번, 6번, 2번 순으로 와서 복식은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3복은 주력으로 61.1배 고배당 제대로 적중을 했죠. 그리고 제주 5경주도 또 제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제주 5경주. 제주 경주도 1번마 달빛소리, 10번마 장탑했고 1번을 축으로 놓고 1텐 단통 주력. 자, 보시면은요, 요 일대 왕자가 깨끗하게 올머리 초강축인데 이런 초강축마가 빠졌으면은 이런 1텐 배당은 한 40배는 나와야 됩니다. 정상이라면은. 그런데 제가 일대 왕자 부중이 고부중으로 대폭 늘어나서 절대로 못 믿는다 설명을 드려서 그런지 현장에서는 거의 막 비슷하게 팔렸죠.
자, 어쨌거나 1번마 달빛 소리를 자신하고 1텐을 주력으로 해서 단통 주력으로 쌍식 28.4배, 복식 14.3배 주력 적중. 선복도 바람이 부는 2번이 3착, 선복 118.5배, 삼쌍 123.9배, 또 제주 오경주도 제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어진 서울 육경주 메인 승부죠. 서울의 메인 승부, 서울의 첫 번째 승부 경주이자 메인 승부. 자, 애순이는 제가 안 본다고 그랬죠. 잘 봐줘야 방어 받치기나 본다고. 애순이 왔습니까? 못 왔죠. 그림자도 없었죠. 자, 그런 가운데 이번 메인 승부의 강호머림의 메인 승부마는 누구였냐? 바로 8번마 학산 프린스였습니다. 8번마 학산 프린스를 놓고 승부를 들어갔는데 1번 플라잉 콩코드, 2번 베스트 프리덤, 9번 크레이지 챔프. 요 중에 2번이 상태가 좋아서 8-2로 주력을 갖고요. 8 놓고 9번은 반주력이었죠. 그죠? 그리고 고배당으로 11번 호라이즌 스타까지 노렸습니다. 그런데 81배당은 100배가 훨씬 넘었고요. 요 8, 9배당도 상당한 고배당이었죠. 그런데 11번이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고 9번이 2착을 하면서 11번, 9번 쌍식이 172.5배였고 복식이 69.3배 고배당이 나왔는데 이 8번 학산 프린스가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전경주 시에 이 학산 프린스가 주춤발주하고 무빙에서 선행을 강탈하는 그런 전개를 했었죠. 1800에서. 그런데 그것까지는 안 바랬고요. 그냥 발주 잘 나와서 주춤발주하더라도 중간 전개만 해서 따라오면은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했던 맛들이 바로 학산 프린스였습니다. 그런데 조성환이가 타고 발주가 좋지가 못해서 주춤발주하고 후미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후미 전개를 하면은 좀 더 그냥 무빙 위에서 선행을 뺏어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마필인데 조금 올라와서 중위권 전개만 했더라도 100% 왔을 겁니다. 그런데 시정일관 잡고 후미에서 시정 5열 최애각을 뺑뺑 돕니다. 그리고는 직선주로 해서 뒤늦게 추입으로 막강한 추입으로 날라왔는데 아쉽게 1마신차로 못 잡고 3차 1마신차로 3차. 정말 기수가 말을 너무 못했죠. 그래서 조성환이가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정말 억울한 3착이었습니다. 그래서 11번, 8번 왔더라면은 복식이 100몇십 배였죠. 그래서 초대박 적중을 했을 건데 아쉽게도 복식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삼복승식은 261.6배 초고배당. 그죠? 그래서 메인 승부 또 복식을 못 먹었지만은 삼복승 초고배당으로 위안을 좀 삼았습니다. 바로 이어진 제주 육경주가 2번마 슈퍼러너를 자신하고 승부 경주였습니다. 그런데 메인 승부에서 좀 열을 좀 받아가지고 서울 메인 승부 열을 받아서 이거를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삼복승 고배당이었지만은 아쉽죠. 복식을 못 먹었으니까, 먹을 걸 못 먹었으니까. 그래서 제주는 참고 가자. 일반 승부로 갔는데 참고 가길 잘했죠. 안 봤던 1번이 선전하면서 고배당이 나와버렸습니다. 2번은 선행으로 경합선행으로 예상대로 선전을 해줬는데 안 봤던 1번이 오는 바람에 아쉽게 또 적중을 못했는데 어찌됐든 승부를 취소를 해서 그래도 다행이었죠. 서울 7경주 승부경주는 3번마 화산기한을 자신했던 경주였습니다. 그런데 화산기한이 전개가 한마디로 꼬였습니다. 선입전개까지 생각을 했는데 중으로 쳐지고 외곽 뺑뺑 돌고 추입으로 간신히 3착. 그죠? 거기다가 안 봤던 1번마 스페셜 타임이 2착. 또 덜 봤던 무초 마초 라피도가 우승. 그래서 또 초고배당이 터져버렸고 적중을 못했죠. 어찌됐든 화산기한은 3착을 했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8경주는 승부경주였죠. 4번마 콩코드 코디를 축으로 자신하는 가운데 이런 거리 첫 도전이 인기마들 모조리 못 믿는다. 싸그리 날렸죠.
싸그리 날리고 4번을 축으로 고배당마 1번, 2번, 복병마 5번, 여기에 복병마 9번까지 사놓고 1, 2, 5, 9 중에 상태 보고 결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갔던 그런 경주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상태도 1번도 괜찮았고 2번도 괜찮았고 5번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선행이 유력했던 마필이 바로 6번만 남산블랙인데요. 6번만 남산블랙이 상태가 갑자기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외곽으로 불리했던 서승훈을 빼고 9 대신에 6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6이 바람 불고 뻘고 개뚫리고 9는 안 팔리고 그러지만은 6번은 죽어버리고 9번 서승훈이가 오면서 배당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예정대로 갔으면 적중했을 배당인데 승부경주 아쉽게 또 현장에서 바꾸는 실수로 놓쳤습니다. 그리고는 후반부 서울시경주도 현장에서 상태 확인하고 2번을 축으로 자신했는데 요 9번마 인기 1위마 강축으로 팔린 라운 플로렌스가 체중이 대폭 빠져서 체중이 빠진 게 좋지 않다라고 보고 받치기로 돌려가지고 아쉽게 받치기 적중만 했습니다. 원래 주력인데 받치기 적중만 했죠. 그래서 어쨌거나 어제는 요 후반부 적중이 좀 아쉬웠고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뭐 1경주부터 서울 1경주부터 대박 적중을 하면서 또 선복승 승부경주에서 메인 승부 초고배당 등등 복승을 못 먹었지만 선복승 고배당 2번이나 적중을 하고 충분히 그래도 선전을 하고 돌아온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일요경마 또 잘해야죠. 서울과 부산 또 치열하게 일요경마 밤새 또 열심히 준비 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기대하면서 최선으로 대승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서울 1경주입니다. 신마들 경주. 어제 서울 1경주에서 신마경주에서 대박 적중을 했는데 오늘 1경주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1번마 클러치 더비가 올머리 초강축으로 팔리는데 주행검사를 2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가서 여유있게 1위로 그것도 1분 01초 아주 좋은 기록으로 1위로 통과를 해서 거기다가 1번까지 받고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올머리 초강축이죠. 그런데 불안한 요인이 있습니다. 뭐냐? 주행검사 때 발주가 빠르지 않은 가운데 게이트 점으로 스피드로 선행을 나갔던 겁니다. 즉 발주가 빠르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번에 1번 게이트입니다만 발주가 빠르지 않을 경우에 다른 말이 외곽에서 선행을 나가서 만약에 모래를 맞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죠? 아무리 주행검사 좋은 기록으로 잘 뛰었다 하더라도 발주가 빠르지 않아서 선행을 만약에 못 가고 모래 맞을 경우에는 부진할 수도 있는 거죠. 신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클러치 더비 그런 변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유력하게는 보지만은 그런 변수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외곽의 걸작 루비가 직전에 제가 노렸고 인기 1등으로 팔렸고 깜빡이 적중을 했었죠. 중위권에서 참고 있다가 탄력으로 선전을 했는데 당시에 요 천둥의 불꽃이 종합집 백판이었고 전혀 인기가 없었는데 현장에서 마필 상태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천둥의 불꽃을 고배당으로 노렸죠. 깜빡이 주력에 고배당으로 천둥의 불꽃을 노리고 갔는데 천둥의 불꽃이 늦바라고 후미에서 추위 좋은 걸음으로 올라와서 선전 3차를 하면서 복승식은 4.1 배였지만 3복승식은 무려 47.1배 고배당 대박으로 적중을 했던 그 마필이 바로 요 천둥의 불꽃입니다. 그런데 이 천둥의 불꽃이 직전 경주시에 상태가 좋아서 제가 노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요 천둥의 불꽃 이번에는 5번 게이트인데 아마도 이번에는 발주를 좀 더 잘 나와서 발주 연습 때 양호하게 잘 나왔고요. 이번에는 충분히 외곽으로 게이트가 불리해진 걸작의 불꽃을 이길 수도 있는 마필이 바로 천둥의 불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걸작 루비는 외곽으로 분리해서 불안하다 이런 얘기고 천둥의 불꽃을 좀 더 세게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신마 4번마 골드 X도 주행검사 선입으로 외곽 크게 돌고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를 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한편 외곽의 이클립스 골드
이클립스 골든이 주행검사 기록이 좋죠. 중간 선입으로 끈기로 양호하게 통과해서 기록이 좋고 게이트가 안쪽이었으면 아마도 강하게 인기를 모았을 겁니다. 그런데 11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해서 이렇게 인기도가 조금 밀려 있는데 어찌됐든 능력으로 선정 가능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요 이클립스 골드와 같이 뛰었던 고배당마가 있는데요. 바로 요 7번 마 엑설런트 볼트라는 마필입니다. 종합지에 당구장 한 개 잡혔는데 이 마필은 첫 번째 주행검사 6월 18일 날 늦바라고 꼴찌에서 추입은 충분히 양호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발주 불량으로 출발 불량으로 불합격됐고요. 그래서 재검을 받았는데 재검 시에 요 이클립스 골드와 같이 뛰면서 발주 시에 찡기고 막힙니다. 발주를 본인이 늦발한 게 아니고 발주를 무난하게 나오긴 했는데 발주를 찡기고 막혀가지고 방해를 당하고 후미전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폭과 스피드가 충분히 좋은 걸음이었고요. 중으로 따라 올라와가지고 직선주로에서는 기수가 부룩한 기수가 완전히 안장에서 일어선 자세로 기수들이 그러죠. 결승선 통과하고 나서 말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어서죠. 그런 자세. 그런 자세로 말을 일어서 가지고 시종일관 전혀 추진 없이 철저하게 잡고 능력을 감춘 마필이 바로 7번마 엑셀런트 볼트입니다. 그래서 이 엑셀런트 볼트가 능력을 감췄다,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배당으로 가능하고요. 자, 이게 또 한 마리 고배당마가 있는데 종합지 완전 백판 에코볼드라는 마필입니다. 에코볼트 이 마필은 주행검사 기록이 1분 05초 3으로 느리죠. 그래서 종합지 백판인데 하지만 주행검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10번 게이트에서 순발력도 충분히 있었지만은 10번으로 분리해서 제어를 하고 중위권 중후, 중위, 중후, 4, 5열 외곽 크게 돌면서 탐색을 하고 그리고는 직선줄에서 모래도 잘 맞고 뚫고 채찍되고 오는데 탄력과 걸음이 충분히 좋은 걸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루이스 기승한 에코볼트도 고배당 대박을 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또 한 마리 9번마 마리우스 길이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주행검사 시에 경합선입에서 거리가 벌어졌다가 탄력 걸음이 충분히 양호한 걸음으로 통과를 했고요. 마필 체중도 513kg 최고도 좋은 마필이고 잠재력이 있는 포인마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우스 길도 가능성이 있다. 즉 무슨 얘기냐? 이번 경주는 1번이 초강초로 팔리지만은 이런 마필들 4번, 5번, 6번, 7번 뉴발삭스는 안 보는 마필이고요. 9번, 10번, 11번까지 이런 마필들이 모조리 가능하고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클러치 더비가 발주가 좀 늦어가지고 다른 말이 먼저 앞에 가서 모래를 맞게 되면 클러치 더비가 부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고배당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1경주 현장 상태와 완성도를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때문에 어제처럼 현장 상태 잘 살피고 냉정하게 잘 판단해서 노리고 적중할 수 있도록 터지더라도 적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이경주입니다. 자, 대동용마가 강하게 인기 1등, 그 다음에 3번마 블루리본이 강하게 인기 2등, 종합지만 보면 두 마리가 초저배당이 예상이 돼요. 과연 요 깜빡이가 오겠습니까? 대동용마 직전에 외곽 선입으로 무난한 선입 전개가 되면서 고배당으로 인기 7등으로 팔리고 2차 입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11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합니다. 과연 직전처럼 무난한 선입 전개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기복을 보였던 마필이고 못 믿는다. 11번 게이트. 그죠? 3번마 블루리본 직전 경주 1분 29초 7로 선전하면서 3착을 해서 이렇게 인기를 강하게 모으는 건데 하지만은 직전에 주로가 빨랐던 것이고요. 또 11주 만에 출전하는 7주 공백이 있고 한마디로 역시 못 믿는다. 제가 볼 때는 요 두 마리 모두 빠질 가능성이 두 마리가 입상할 가능성보다 10배는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요 두 마리 모두 못 믿는다. 과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태가 좋다면 다치기는 고려할 수 있겠지만은 두 마리 모두 못 믿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가장 선전을 기대하는 복병마는 바로 2번마 비바치시모입니다. 직전 경주 7번 게이트에서 중위권에서 스피드로 무빙을 해서 중간 선입까지 오면서 3, 4일 외곽 돌고 1400m에서 거리 부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1400 기록이 거리 부족을 보였지만 무빙하면서 그런 전개를 했다 이런 얘기죠. 거리 부족을 보였지만 기록이 1분 29초 6, 정상주로에서 1분 29초 6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블루리본이 뛰었던 빠른 주로에서의 1분 29초 7보다도 더 좋은 기록이죠. 그죠? 그리고 요 비바치시모가 직전에 1300 통과는 1분 22초 2에 뛰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록이면은 지금 대동용마와 같은 주간 같은 주간이죠. 6월 13, 14 대동용마가 직전의 기록이 1분 22초 8입니다. 자, 이 대동용마보다도 훨씬 더 잘 뛰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즉 무슨 얘기냐? 비바치시모가 직전 경주 시에 중위권에서 무빙해서 무리한 전기라고도 선전했던 직전의 실력이면은 이번 경주에 충분히 인기마 3번이나 11번보다 훨씬 더 잘 뛴 거다 이런 얘기고 거기다가 이번에는 기수까지 안드레로 바뀌었고 게이트까지 2번으로 유리합니다. 즉 2번마 비바치시모가 인기마를 모두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 마필들 외곽의 나이트 캡틴이 생각보다 인기가 좋은데요. 이 나이트 캡틴은 복귀가 뜨는 마필입니다. 본래 기본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고 두 번에 4착을 했던 마필인데 전전 경주 시에는 11번 게이트에서 주춤 발주하고 외곽으로 삐졌다 오고 스피드로 경합 돌고 끈기를 보이면서 4착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인 마필인데 직전 경주 시에는 5번 게이트였는데 발주가 좋지 못해서 꼴찌 출발합니다. 그리고는 스피드로 따라와서 선입으로 붙었는데 스피드로 말이 막 뛰려고 하니까 막혀가지고 제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종일관 엄청나게 끌리고 상당히 끌리면서 시종 끌리면서 싸웁니다. 그러면서 무리한 탓에 시종 끌리고 싸운 탓에 부족했던 것이죠. 자, 이번에는 나이트 캡틴 김용근이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는데 발주를 잘 나오면 스피드로 선행도 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나이트 캡틴입니다. 자, 그래서 발주만 잘 나오면 이번 경기에 나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나이트 캡틴이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 9번마 슈퍼캔디 인기가 없죠. 그런데 이 슈퍼캔디도 직전에 무거운 주로에서 진로가 9번 게이트에서 중간 선입성으로 붙다가 진로가 여의치 않아서 제어를 하고 중위, 중후까지 거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직선주로 다시 최외곽으로 빼서 추입 끈기가 충분히 양호한 그러므로 무거운 줄에서 1분 23초로 오차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직전에 복귀와 무거운 주로 능력상 슈퍼캔디도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브라운 잭파 당구장 4개 잡혔는데 김효정 기수 기승했고요. 최근에 1700에서 선행도 갔다가 부족하고 했습니다만은 직전에 1400으로 거리 줄이고 나와서 주춤 발주하고 빅투아를 갔다고 6착을 했는데 직전에 못 뛴 게 아닙니다. 충분히 잘 뛴 거고요. 기록도 보시면 1분 29초 4였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요 블루 리본 1분 29초 7. 훨씬 더 잘 뛴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엔 1300으로 거리도 줄었고 또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브라운 잭팟이도 김효정 타고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필히 노려야 되는 고배랑마가 또 7번마 브라운 잭팟입니다. 여기에 또 한 마리 있어요. 4번마 벌교 시그네처입니다. 이 마필은 10마입니다. 10마인데 주행검사를 2번을 받았는데 한 번은 연습주행이었죠. 그런데 첫 번째 주행검사 발주가 양호한 가운데 제어하고 중간 선입 중위권에서 추입이 충분히 양호한 걸음으로 통과를 했고요. 연습주행 시에는 9번 게이트에서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폭우 속에서 주행검사를 뛰었고요. 4, 5열 외곽 돌고 모래도 잘 맞고 충분히 잡고 양호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잠재력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번 경주는 1순위로 비바치시모, 2순위로 8번마 나이트 캡틴, 3순위로 9번마 슈퍼캔디와 또 7번마 브라운 잭팟, 그죠?
그리고 4번마 벌교 시그니처까지 이런 마필들이 충분히 올 수 있는 경주이고 인기마가 싸그리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경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종 결정은 역시 현장 상태를 잘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다음 부산 1경주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느라고 1, 2경주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요.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 2경주를 지금 장황하게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경주들도 모두 이렇게 철저하게 열심히 분석한 겁니다. 요점만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죠. 자, 10번마 오아시스 킹덤과 2번마 경복 포르토스 두 마리가 강력하게 인기 이강으로 팔리는 그런 경주인데 두 마리가 인기가 좋은 이유는 워낙에 다른 마필들이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여왔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두 마리가 그나마 최근에 조금 나은 능력을 보여서 이렇게 두 마리가 강력하게 인기 이강으로 팔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 마필들도 결코 그렇게 강한 능력마들이 아니죠. 자, 그런 가운데 오버레인보는 제법 인기 3위로 강하게 팔리겠지만 일격 가능성 정도고요. 3번마 원 플러스 원은 휴양하고 나오는데 재검대 영화한 그림이고 도전은 가능한 그런 마필. 즉 그래서 경복 포르토스는 동그라미, 오아시스 킹덤도 동그라미, 원 플러스 원은 세모로 도전 가능마, 오버레인보는 일격이나 가능마. 이런 정도로 분석이 돼요. 자, 그런데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노리고 승부해야 되는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1번마 샤이니 코리아입니다. 자, 이 샤이니 코리아 지난 4월 17일 경주시에 김호수가 타고 12번 게이트였을 때 제가 승부 경주 고배당 축으로 놓고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샤이니 코리아 당시에 제가 노렸던 이유는 이 마필은 모래를 맞으면 안 뛰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스피드도 있고 발주도 잘 나오고 스피드도 있고 능력이 있는 마필인데 모래를 맞으면서 못 뛰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12번 게이트를 받고 나왔는데 그 이전 경주시에 복귀와 전개상 복귀상 12번 게이트에서 맘먹으면 선행도 갈 수 있다라고 봤고 상태도 충분히 좋았고 그래서 김호수가 탔지만은 승부로 4월 달에 제가 노렸던 겁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발주를 잘 나왔는데 김호수가 잡고 꼴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시정 모래를 맞추고 추입으로 나중에 모래를 좀 덜 맞으니까 추입으로 올라와서 근소한차로 6차라는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기수가 뭐 전혀 공부가 안 돼 있고 뭐 그랬던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 경주도 이현정이가 타고 후미에서 모래 맞고 부족했고요. 직전 경주는 최상현이가 탔는데 중간 선임으로 붙었는데 또 내측에서 또 모래를 맞고 뜁니다. 그러면서 또 부족했는데 그래도 직전에는 모래를 맞고 뛰면서 부족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끈기를 보이면서 그래도 조금 나은 모습, 모래를 조금 그래도 잘 맞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수가 남정역으로 바뀌었고 부중이 2km가 빠졌고 게이트가 1번으로 유리합니다. 자, 과연 남정역 기수가 어떤 전개를 할지 궁금한데요. 공부를 뭐 정말 좀 제대로 잘하는 기수라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들을 알겠죠. 그러면은 1번 게이트에서 만약에 누가 외곽에서 누가 선행 가면은 살짝 비켜서 모래만 안 맞으면 되죠. 선입으로. 그죠? 그래서 충분히 이번 경주 맘먹으면 선행도 갈 수 있고요. 누가 다른 말이 선행 가면은 보내주고 선입으로 모래만 안 맞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샤이니 코리아 다시 한번 노리고 승부를 해야 되겠죠. 다음은 서울 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1번마 88나라가 강하게 인기 1등인데 직전에 아주 빨랐던 주로 해서 좋았던 기록으로서 과시할 수 없는 겁니다. 소니 케이지 역시 강하게 인기를 모으는데 직전의 기록 보세요. 무거운 주로 이긴 했지만 1분 23초 8. 그죠? 결코 그렇게 센 능력이 아닙니다. 자, 이게 도전마로 뭐 이런 마필들 팔리는데 다들 믿어 못 믿어 별 볼 일 없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즉 이번 경기는 뭐냐? 인기마들이 이렇게 강한 인기마들도 있고 팔리지만은 한마디로 인기마들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마필들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가운데 종합집 재판이지만은
능력 발휘가 기대되는 숨은 고배당마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주는 고배당마 놓고 때리는 승부입니다. 다음은 부산 이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 팔리는 인기마 4마리 중에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가온 퍼펙트가 인기 1등, 다음으로 닥터 캐세라, 다음으로 두바이 드림, 다음으로 원더풀 워드 순으로 팔리는데, 제가 볼 때는 보이진 능력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5번마 원더풀 모드가 가장 낫습니다. 다음으로 두바이 드림, 그죠? 이 두 마리는 한마디로 과한 인기다,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 5, 7마권이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마필 중에서 가장 조심을 할 마필은 종합집 백판 4번마 판타스틱 비치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휴양하고 나오는데요.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재검 때 걸음이 좋습니다. 때문에 잠재력 고배당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어쨌거나 이번 경기는 3번과 1번 과신하지 마시고요. 5번과 7번이 낫다. 다음은 서울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1번마 용비교가 깨끗하게 올머리 초강축에 청해스타가 깜빡이로 팔리고, 다음으로 글로리데이, 트리고노스, 또 알파피메일, 핫피버 등 강축의 후착 혼전 양상이죠. 그런데 과연 용비교가 강축이냐? 믿을 수 있나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왜? 자, 이 용비교가 최근에 3번의 경기는 모두 선행을 무난하게 나가면서 선전을 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전에는 선행을 못 가면은 100% 죽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죠? 선행을 가고도 지구력 부족을 보이기도 했던 마필이죠. 그러나 최근에는 선행 가서 1400에서 연속으로 좋은 기록으로 선전을 했기 때문에 또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강추로 팔리는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 앞마린 가운데 일단 부중이 56으로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2번마 알파 피메일 때문에. 자, 이 알파 피메일 직전 경주시에 휴양을 하고 장기 휴양하고 나온 거였죠. 그런데 휴양하고 나와가지고 9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했고요. 이여기가 기승했던 마필입니다. 9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한 가운데 직전 경주시에 9번 게이트에서 안쪽에 강한 선행마들이 있었죠. 그래서 선행을 못 가고 시종 3열 외곽으로 선두경합, 그것도 고개가 쳐들리고 끌리면서 선두경합, 그러면서 부족했습니다. 꼴등했어요. 지구력 부족으로. 그런데 직전에 비록 꼴등하긴 했습니다만 1300 통과 기록은 1분 21초 9였고요. 용비교의 경우 직전의 기록이 1분 21초 4입니다. 1300이. 그죠? 불과 큰 차이 안 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알파 피메일이 직전에 그러면서 끌리고 고개 쳐들리고 선행 못 가고 경합하다가 죽었는데 휴양하고 나와서 뛰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직전의 편성이 강편성이었다. 그죠? 강한 편성에서 선행 못 가고 경합하다가 죽었던 것인데 직전에 3코너, 4코너 타임을 보면은요. 3코너가 35초 8, 4코너가 54초 7. 그죠? 그런데 용비교는 직전 경주 36초 6, 4코너가 55초 3. 무슨 얘기냐? 용비교보다 알파 피메일이 훨씬 더 제어하고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하이 페이스, 오버 페이스로 뛰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2번 게이트인데요. 송재철 한장인데 이 알파 피메일이 장거리에서도 선행으로 선전을 했고 따라가서도 선전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마필로서 선입도 되는 마필입니다. 때문에 1번을 보내주고 선입으로 따라가서 선전할 수도 있는데 맘먹으면은 알파 피메일이 선행 갑니다. 그러면은 용비교가 선행 못 가면은 용비교 죽겠죠. 부중까지 늘어가지고 그죠? 그러면은 상당한 배당이 나오겠죠. 자, 어쨌거나 정상 주기를 맞아서 2번으로 게이트 유리해진 2번마 알파 피메일이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하고 노려야 되는 마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청해스타는 끈기 있게 따라와서 선전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트리고노스 여기가 어렵고 글로리데이 도전마 정도, 핫피버 쉽지 않고요. 자, 그런 건데 터보 차지 전혀 인기가 없는데 터보 차지가 선입 끊기로 가능합니다. 고배당 가능마. 그죠? 자, 어쨌거나 서울 사경주는 2번마 알파 피메일을 노리는 승부입니다. 다음은 부산 삼경주입니다. 혼전이죠. 조이 오브 킨 인기 1등, 나이스명과 인기 2등 두 마리가 강력하게 깜빡이로 팔리고 4번마 파워타이거, 바벨 폴고레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지만은 11번을 제외한 전 마필이 대혼전으로 팔리는 그런 양상입니다. 아마도 다른 예상가들 대부분 승부 경기 뭐니 하면서 난리를 칠 것 같은데요. 저도 이번 경주가 부산의 메인 승부입니다. 자, 조이 오브 킨 인기 1등인데요. 보세요. 직전에 주로 빠르기 4 상황에서 무난한 선입전개로 1분 14초 1. 그죠? 그런데 직전에 주로 빠르기 4에서 1분 14초 1인데 요 바벨 풀거래가 전전 경주 6월 14일 날 주로 빠르기 3에서 1300, 1200 통과는 1분 14초 1. 그죠? 바벨 풀거래와 별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이전 조이 오브 킨 그 이전 9번 게이트에서 선입전개 후에 3차를 했던 능력을 보면은 51km를 달고 1분 16초 1. 그죠? 조금 무거운 줄에서는 1분 16초 1밖에 못 뛰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게이트가 10번으로 불리하죠. 조인공 기승하면서 부중도 늘었죠.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죠. 충분히 부러질 수 있습니다. 한편 나이스 명가는 직전에 1분 26초 9 좋은 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만은 주로가 포화주로 빠른 주로였죠. 그리고 재검받고 연습주행을 하고 나오는데 휴양하고 연습주행하고 나오는데 포화주로 능력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데 연습주행 시에 워낙에 포화주로 해서 연습주행을 뛴 거긴 합니다만은 대차로 통과하는 좋은 기록으로 통과해서 그래도 두 마리 중에는 저는 나이스 명가가 낫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벨 폴고레도 나이스 명가와 같이 주행 검사를 받았는데 양호하게 통과를 했고요. 도전은 가능하다. 자, 한편 파워타이거는 이전에 잘 뛰었던 능력이면 도전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런데 부중도 늘고 못 믿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기마들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번 경주 능력으로 인기마들을 모조리 이길 수 있는 맛도 있습니다. 딱 걸린 고배당마 놓고 때리는 오늘의 부산의 메인 승부입니다. 다음은 서울 오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일단은 보여진 최근 능력상 5번마 초월마와 2번마 학산소드 두 마리의 깜빡이가 매우 유력한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3번 에너지 파워, 또 7번 블레이징 엔진, 9번 마이티 크리스 이런 마필들이 인기 3위권 도전마들로 팔리는데 이들 마필들은 저는 모두 안 된다라고 봅니다. 자, 오히려 고배당마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종합집 백판 한강 판타스틱이 최근에 보여진 주로 빠르기 능력과 복귀상 이번 경주 충분히 선정 가능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학산해니 조금 잡혀 있는데 학산해니도 충분히 이전에 3월달, 5월달에 2차를 했던 능력이면 만만치 않은 승부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기수도 루이스죠. 그래서 학산해니가 또 학산소드와 마주가 동일 마주입니다. 어쨌든 학산해니가 또 만만치 않을 수 있고요. 또 여기 종합집 백판 1번마 용비킹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3차일에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깜빡이로 끝날 수도 있겠죠. 깜빡이로 끝난다 하더라도 3차건 분명히 이런 비인기마들이 3차간에 오면서 배당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복식도 깨지고 고배당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현장 상태를 역시 잘 살피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4경주입니다. 1300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상당히 혼전이죠. 그죠? 1번이 인기 1등으로 팔리지만 상당히 혼전으로 팔립니다. 때문에 적중하면 배당은 좋을 건데 일단은 1번마 벨로시킨이 아무래도 유력합니다. 1번으로 게이트도 유리하고 직전에 선전했고 서승훈 기승했고 아무래도 좀 더 유력하고요. 백투더 드림이 인기 2등인데 백투더 드림은 휴양마로서 검증이 필요하죠. 게이트도 불리하고 승군자입니다.
오히려 안쪽에 3번마 신천 프리덤과 4번마 태양의 열정이 선전이 가능한 그런 마필들이 되겠고요. 외곽의 닥터 매터스 쉽지 않고 오히려 이번 경기는 고배당마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10번마 그레이트 스타가 당구장 한 개 잡혔는데 직전에 벨로시킨과 뛰면서 불과 3마신밖에 안 졌던 마필입니다. 추입 고배당 가능성이 있고요. 자, 이게 돌핀킥이 있는데 이번에는 남정희가 타고 감야이점이 좋죠. 그런데 선입마로서 이번 경주 누가 선행을 가든 선입으로 감야이점으로 고배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은 1번마 벨로시킨을 유력하게 보지만은 3번이나 4번이 온다면은 배당이 작겠지만은 고배당마도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서울 6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또 인기마들은 있지만 혼전이죠. 영파이터가 인기 1위가 예상이 되고 페다이킨이 상대 인기마고요. 플러터가 다음 인기마, 다음으로 라운니스까지 이렇게 네 마리가 인기마인데 한마디로 인기마들을 과신할 수가 없는 경주입니다. 페다이킨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죠. 직전에 포화주로 아주 빨랐던 주로 해서 우승했던 것이고 결코 능력으로 믿을 수 있는 마필이 못 되고 거리 1400 첫 도전. 저는 페다이킨 못 믿겠습니다. 또 영파이터 잘 뛴 능력 무거운 주로 해서 1분 22초 1로 우승했던 마필이고 도전은 가능한데 이렇게 강하게 인기가 좋은 거는 좀 아니다. 도전마 정도. 자, 10번마 플러터. 플러터가 그나마 직전에 무거운 주로 해서 선전 3차를 했고 좀 더 인기마 중에 낫다. 동그라미. 그죠? 그러나 플러터 역시 게이트가 10번으로 분리해서 전개 변수가 있죠. 자, 이처럼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이 모두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라온 니진스키가 인기 4위로 잡혀있지만 강바람이 불 수도 있는데 직전에 1700m에서 부진했던 것이고 1400 적정거리 선전을 능력으로 올 수 있는 마필이 바로 라온 니진스키입니다. 그래서 인기마 중에는 이 두 마리가 낫다. 자, 그런 가운데 당연히 이번 경주 고배당마, 중고장마들이 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세네파이터 직전에 인기 2등 팔리고 부진했어요. 이번에 2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면 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원다이아 안 팔리죠. 직전에 선전 우승했어요. 그죠? 부중이 좀 늘긴 했지만 이번에도 충분히 연이은 선정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거센펀치. 최근에 뛴 능력만 놓고 보면 거센펀치가 오히려 가장 잘 뛴 겁니다. 그런데 왜 인기가 없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유승환이라서 그런가요? 자, 어쨌든 거센펀치. 그죠? 그 다음에 파이널곡. 당구장 한 개 잡혔는데 최번엔 타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인기마들 못 믿는 경주로서 이런 고배당마들이 오면서 충분히 터질 수 있는 그런 경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경주 현장까지 잘 살피고 결정을 해서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다음 부산 5경주입니다. 4등급 1800m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능력충마 믿어줍니다. 판타스틱 보스죠. 코리안 더비 2차. 그런데 농림부 장관배 때는 2000m 거리 부족을 좀 보였죠. 자, 이번에 1800 적정거리에 출전을 하면서 기수가 서승훈입니다. 그죠? 능력축으로 믿어줍니다. 자, 그런 가운데 후차권으로 파워풀 배틀 90 플러스 1번마 캡틴 에브리싱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 팔리는 마필 중에는 캡틴 에브리싱이 낫습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90 플러스는 뭐 도전마 정도, 파워풀 배틀은 왜 인기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승군전이고 거리도 부족하고 거리 검증도 필요하고 믿을 수 없죠. 자, 그런 가운데 배당으로 노리고 갈 수 있는 마필은 바로 8번마 글로벌 위크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휘하고 재검받고 나오는데 재검 시의 걸음이 대단히 좋습니다.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만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4번마 판타스틱 보스에 일단은 1번, 8번 이렇게 생각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7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1600m 경주가 되겠는데 1번마 타이거로어가 강추로 올머리 강추, 다음으로 서부챔프 깜빡이, 다음으로 웨스턴건, 원더풀 로드, 스파크 썬더 이런 맛들이 우착 인기마들로 팔리는데요. 1번마 타이거로어도 제가 볼 때는 장담 못한다. 강추로 밀 정도로 월등하지 않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뭐죠? 추임마. 또 서부 챔프도 추입. 그죠? 그래서 과연 깜빡이가 올 수 있느냐? 못 믿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가 강호마림의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서울의 메인 승부. 부산은 3경주가 메인이라고 그랬죠. 자, 서울의 메인 승부가 되겠고요. 고배당마. 고배당마 1, 2순위 노리고 있는 메인 승부입니다. 고배당마가 두 마리가 손잡고 오면은 초고배당 대박이겠죠. 다음은 부산 6경주입니다. 1200경주가 되겠는데 모멘텀, 챔프의 사랑, 드래곤 데빌 5, 6, 7 세 마리가 강력하게 인기 3강으로 팔리고 로드 투 클레오, 체스칸 등이 도전권으로 팔리는 그런 양상인데, 자, 이번 경주도 고배당마를 노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자, 인기마 중에는 분석상 서승훈의 모멘텀이 부중이 늘긴 했지만 그래도 좀 낫습니다. 모멘텀이 좀 낫다. 챔프의 사랑이 그 다음이고요. 드래곤 데빌은 세 번째. 그리고 로드 투 클레어는 일격 가능성 정도. 그죠? 체스카는 선정 기대할 만합니다. 동그라미. 그죠?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숨은 능력을 발휘해줄 고배당마. 제가 좋아하는 혼합 4등급 1200경주입니다. 그죠? 요 혼합 4등급 1200경주를 좋아하는 이유는 숨은 고배당마, 잠재력 있는 고배당마를 제가 잘 잡아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번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마 놓고 때리는 오늘의 부산의 또 승부 경주입니다. 다음은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경주인데요. 강추로 7번마 로열 베스트가 팔립니다.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부중이 늘어나는 것이 변수가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블리스 스타가 직전에 요 로열 베스트에게 2마신을 줬는데 이번에 감량 이점이 좋죠. 거기다가 3번으로 게이트 유리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블리스타가 요 로열 베스트를 한번 이기러 갈 만합니다. 그래서 블리스타가 저는 오히려 복승식에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용비어로는 능력이 뒤진다라고 보고 있고, 컴플리트 브로는 기복마, 미더모입니다. 그죠? 자, 그런 건데 가장 배당이 나온다면은 요 질주의 여왕이 잘 뛰었다 못 뛰었다 선행을 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기복이 심한데 고배당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크이죠. 어쨌든 이번 경주는 일단은 3-7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경주입니다. 다음은 부산 7경주입니다. 1201등급 경주죠. 깜빡이가 유력합니다. 본다이아, 그 다음에 나이스 버디. 자, 본다이아는 직전 경주 마주협회 장배 대상 경주에서 10번 게이트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순말 강자들 빈체로 카발로 위너 클리어 이런 순말 강자들을 모조리 제끼고 선행으로 버티면서 초고배당 대박으로 우승을 했죠. 전전 경주 부진했던 기복을 보였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변수가 되겠는데, 기복이 있습니다만은 일반 경주인 가운데 뭐 부중이 높은 것도 아니고 6번 게이트이고 이번 경주 무조건 선행 가서 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정해야죠. 자, 여기에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는 직전 경주 KNM배 때 16번의 불리함이 있었지만 제가 능력축으로 믿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현장에서 11번 글라디우스가 상태가 아주 좋아가지고 16, 11 고배당 단통 주력으로 복승식만 64배였죠. 16, 11 고배당 단통 주력으로 제대로 대박으로 적중했던 그 나이스 버디죠. 자, 이번에 1200으로 거리를 대폭 줄이고 나온 가운데 나이스 버디도 아주 좋은 선행력을 지니고 있죠. 그런데 나이스 버디는 선입형 마필입니다. 본다이아 보내주고 외곽에 따라가면 됩니다. 그죠? 본다이아에 못지않은 선행력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두 마리가 그냥 손잡고 뺑 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깜빡이가 유력한 그런 경주다 이런 얘기고요. 도전마로 비월이 많이 팔리고 판타스 킹덤도 팔리겠지만 이 마필들 잘해야 제가 볼 땐 4, 5착입니다. 자, 오히려 이번 경주 3위 자리가 유력한 마필들은 1번마 킹 애니데이와 7번마 스타마타입니다. 임금만 마방의 두 마리죠. 킹 애니데이는 강호마림의 관리마이기도 하고요. 직전에도 발주 시에 주춤 발주한 가운데 진로가 막혀가지고 후미 전개 후에 뚫고 추입으로 선전 3차를 해줬죠. 그죠? 요 킹 애니데이 이번 경주도 1번 게이트에서 충분히 능력으로 3창 내 입상 가능하고요. 또 요 스타마타도 직전이 실력입니다. 기복이 좀 있어서 문제입니다만 전전 경주는 부산시장배 대상 경주였고요. 최근에 보면은 계속 안정적으로 잘 뛰는 겁니다. 한마디로 추임마이긴 하지만은 직전이 실력이고 이번 경주도 3위 자리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죠? 해서 이번 경주는 깜빡이가 유력한 가운데 3착은 임금만 마방의 두 마리가 낫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다음은 서울 구경주입니다. 1800경주인데요. GB볼트. 지금 1등급에 점핑 출전을 한 거죠. 그런데 부중이 52.5고요. 워낙에 최근 두 번의 경주 대차로 우승을 했고 이번 경주 승군전으로 볼 수도 있죠. 1등급에 점핑한 거고. 그런데 편성이 약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경주도 GB볼트 능력적으로 믿어줍니다. 자, 문제는 누구랑 같이 오느냐인데, 자, 원펀치 드래곤이 연승을 거둘 때 능력이면 2번 게이트에서 선입으로 되죠. 그런데 문제는 최근 3번 부진했던 모습으로는 믿음이 안 가고 휴양하고 나오고 있고요. 배트 캡틴이 직전 경주, 전전 경주 모두 선행 후에 부족했고, 직전엔 선행 못 가고 죽었고, 그래서 문제인데, 최근 두 번은 모두 2000m였습니다. 자, 1800에서는 선행으로 여유있게 우승을 했던 마필이죠. 자, 이번 경주 루이스가 타고 있는데 6번 게이트에서 선행이 건건인데 선행은 가장 유력합니다. 그죠? 원펀치 드래곤이 있지만은 루이스 타고 선행 가면은 돌 수 있어요. 문제는 최근 두 번 부진해서 이게 문제고요. 히어로 파이터는 10주 만에 출전한 출주 공백도 있고 게이트도 외가로 불리하고 믿을 수가 없죠. 용암세상은 제법 인기가 좋은데 의외로 인기가 좋아요. 용암세상은 따라가서 끈기로 도전 가능성 정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만약에 이번 경주 좀 더 배당이 나온다면은 3번마 맥을데이가 최근에 부진합니다만은 지금 요 후착 인기마들이 모조리 믿어 못 믿었기 때문에 앞장이 경합하다가 죽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요 맥을데이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7번마 GB볼트를 축으로 후착은 애매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현장을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다음은 서울 10경주입니다. 1400경주 혼합 3등급 경주인데 일단은 최근의 능력으로는 요 라라케이와 파사스포트 두 마리가 유력합니다. 자, 그런데 라라케이가 직전에는 선입강공으로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 1400으로 늘어난 거리 또 기복을 또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기복을 보일까봐 그게 걱정이죠. 바사스포트도 1600에서 선전하고 1400 거리 줄이고 선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뭐 두 마리가 깜빡이로 와도 됩니다. 자, 도전마들 스마일링 프린스가 인기 3위가 예상이 되는데 뭐 일격 가능성 정도입니다. 직전에 주로가 빨랐던 것이고 이번 경주 믿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댄싱 이즈는 출전이 취소가 됐고요. 드래곤 킹덤 도전마 볼 수 있어요. 휴양하고 나오고 있어서 이게 문제인데 상태 좋으면 도전 가능합니다. 한강 퍼펙트 1번기 기점으로 직전에 1800에서 선전하고 선전 가능합니다. 그죠? 깜빡이를 깨러 갈 수 있어요. 한강 퍼펙트가. 자, 그런 건데 이번 경주 가장 고배당을 조심해야 되는 마필은 2번마 베스트 토로입니다. 자, 직전에 1800 경주에서 무거운 주로에서 선전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죠. 그런데 이 베스트 토르가 이번에 조성환이가 타면서 감량이점이 좋은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감량 이점이 좋고 이번에 1400으로 거리를 줄이고 나오는데 상승세로 이번 기점으로 감량 이점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뭐 인기만 믿는다면은 깜빡이겠지만은 좀 더 배당이 나오면 한강 퍼펙트, 보다 배당이 나온다면은 드래곤 킹덤이 될 수가 있는데 고배당으로 베스트 토르도 할 말이 있는 만큼 상태 좋으면은 베스트 토르 노려볼만 합니다. 자, 이상 예상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장시간 또 고생을 하셨고요. 저도 고생했습니다. 자, 현장 예상 들으실 분들 060-708-9991 현장 예상 승부경주 또 관심경주만 들으시면 되겠죠. 자, 오늘 승부경주 말씀드립니다. 우선 부산의 승부경주는 1경주, 3경주, 6경주 136 3개 경주가 되겠고요. 3경주가 부산의 메인 승부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승부는요. 2경주, 3경주, 6경주, 7경주. 서울은 2367 4개 경주. 그래서 마지막 7경주가 서울의 메인 승부입니다. 현장 예상 하루 종일 듣는 음성 정액제 그리고 문자 신청하실 분들 010-2263-8263 2263-8263 전화나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예상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행운이 함께하는 좋은 하루, 대박나는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